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명제의 역, 이, 그리고 대우 이 세 가지였는데요. 이가 빠졌어요. 이제 어차피 근데 이라는 것도 우리가 역과 대우로 판단을 할 수 있어서요. 역과 대우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단원을 하기 전에는 먼저 이 명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제란 조건에 따라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도 있고요. 거짓인 명제도 있어요. 오늘은 참인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한 다음에 참인 명제를 두 줄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명제가 있고 역이 있고 대우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대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우는 수학의 증명 방법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굉장히 중요한 증명 방법이 됩니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울 때 대우를 이용하면 쉽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명제는 두 개의 조건 P와 Q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 화살표로 이면을 표시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명제는 P, 이면 Q, 여기서 PQ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런데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명제를 우리는 역이라고 부릅니다. Q 이면 P를 명제의 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명제. 이것도 명제죠. 그죠? 를 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대우가 중요합니다. 대우는 뭐냐면 역을 구한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부정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역을 구했다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명제가 주어집니다. P이면 Q가 주어지는 거예요. P이면 Q가 주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것을 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는 대우, not Q이면 not P. 역의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의 부정. 이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의 대우도 있어요. 이때는 결론과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하기 때문에 not P이면 not Q가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겠고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명제와 대우 사이에는 항상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그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명제와 그 역, 대우의 참과 거짓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증명을 할 건데 명제 P가 참이면 대우, not Q이면 not P도 반드시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의 증명을 하는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는 반드시 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이 일치해요. 반면에 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참인 명제의 참과 거짓이 관계없이 역도 그냥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다거나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역도 거짓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대우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라는 게 원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가 뭐냐면 명제 P면 Q가 있는데 이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not P면 not Q를 우리는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요 사각형 모양에서 대각선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그어볼까요? 자를 대고 여기 그어보세요. 이렇게. 사실은 화살표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2가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서로 2의 관계가 있어요. 2입니다. 2. 그래서 명제의 이대우라는 말을 썼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를 뺀 거예요. 역과 대우만 이용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는 역의 대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는 역의 대우다 보니까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에요. 그리고 이가 참이면 역도 참이에요. 이게 성립합니다. 명제와 대우의 관계이듯이 이와 역도 같은 관계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해보자.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제 x가 제로이면 p이면 x, y는 0이다. q이죠. 그죠? 그러면 역은 q이면 p니까 어렵지 않게 가정과 결론을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우는 가정과 결론, 역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x, y가 0이 아니면 x도 0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명제의 참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x가 0이면 0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러면 대우도 참이에요. 곱해서 0이 되지 않는 0이 아닌 두 수는 둘 다 0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짝수이면 x의 제곱은 짝수입니다. 이건 증명이 가능해요. x를 짝수 2n으로 두면 제곱하면 4n의 제곱이 되니까 짝수가 됩니다. 참이에요. 자, 그러면 역을 구해볼까요? 자연수 x에 대하여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자연수 x에 대하여는 바꾸는 게 아니고 x의 제곱이 짝수이면 x는 짝수이다. 제곱해서 짝수가 된다 그래서 x가 짝수일까요? 안 돼요. 왜냐면 루트 2는 어떨까요? 루트 2. 루트 2는 제곱하면 2 짝수지만 루트 2는 짝수가 아닙니다. 그죠? 아예 자연수가 아니에요. 무리수예요. 반면에 대우는 참입니다. x의 제곱이 홀수이면 x는 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수는 x는 홀수이다. 아, 선생님이 요걸 좀 잘못 설명했다. 전제 조건,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x도 루트 2가 되면 안 되네요. 잘못 말한 거예요. 이때는 역도 참이에요. 제곱해서 짝수가 되는 수는 원래 짝수예요. 오케이. 자연수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실수 조건으로 확장하면 아니라는 거고요. 참이에요, 참. 선생님이 잠시 조건, 전제 조건을 깜빡했어요. 홀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수는 원래 홀수입니다. 참이에요. 그래서 역은 명제가 참일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인 경우는 발례를 들면 돼요. 발례가 쉽죠. 거짓인 경우 발례하고요. 성립하지 않는 예 하나만 들면 되는데 x가 2이고 y가 0이면 됩니다. 그죠? 매우 쉽죠? 이렇게 참이 되지 않는 한 가지 예만 들면 됩니다. 이걸 발례라고. 자, 여기서 이제 2번에서 자연수 x에 대하여처럼 이렇게 x가 존재하는 전체 집합을 설명할 때는 얘는 대전제요. 가정이나 결론이 아닙니다. 오케이? 대전제는 명제의 역이 대우를 할 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명제와 그 역 대우의 참과 거짓을 한번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까요? x가 0이면 x의 제곱은 0이죠. 0의 제곱은 0이니까. 역은 제곱이 0이면 x도 0이에요. 그죠? 이건 참입니다. 근데 대우는 제곱이 0이 아니면 x도 0이 아니에요. 참입니다. 근데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명제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하지만 제곱해서 1이 된다 그래서 x가 항상 1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반례가 있죠. 이때 반례는 x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해서 1이지만 x는 1이 아니에요. 반면에 대우는 참입니다. 제곱해서 1이 아니면 x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이나 거짓을 판정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대우는 항상 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조건문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으로 얘를 항상 참이됨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우가 항상 참이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대우도 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인 명제는 우리가 두 줄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죠? P가 P이면 Q가 참이면 대우 not Q이면 not P가 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인 명제를 우리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건 증명하는 겁니다. 자, 대우가 진짜 참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제 P면 Q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면 not P도 정말 참이야? 진짜 맞아? 자, 그런데 P면 Q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집합을 전체 집합이 필요해. 왜냐하면 not 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로 한다면 참이란 얘기는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P가 Q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not Q와 not P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그리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not P를 볼까요? not Q를 보죠. not Q. not Q는 Q가 아니면서 전체 집합에 속하는 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빗금을 그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not Q가 되겠죠. 근데 not P를 한번 색칠해 볼까요? not P는 Q를 포함합니다. 실제 칠하면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럼 보라색 영역이 연두색 영역을 포함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 포함돼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P이면 Q가 참이면 not Q면 not P가 참이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을 볼까요? 자, 이제 명제를 찾아요. P이면 not Q가 참이랍니다. 그럼 반드시 참인 명제는 뭐냐면 대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우. 그러면 얘는 자, 이거는 이제 항상 대우라는 것이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거죠. 결론의 부정 not Q, not Q이면 not P가 되겠죠. 근데 부정을 두 번 하면 Q가 되겠죠. 결국에 따라서 Q이면 not P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명제 역이 참입니다. 자, 그러면 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명제 역이 참입니다.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Q이면 P가 되겠죠? 역은. 그럼 이 역의 대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역의 대우. 또 참이 되겠죠. 그래서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니까 역의 대우입니다. not P이면 not Q. not P이면 not Q.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 참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3번을 보자.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또 주어진 명제의 역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XYZ는 실수입니다. 1번을 볼까요?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Y는 정말 1보다 크거나 같니? 이거죠, 이거. 그죠?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가장 작은 수가 1이고요. Y도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러면 과연 두 수의 합은 2보다 크거나 같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근데 이걸 참이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래프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1번은 증명이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하면 되는데요. 좌표 평면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하다. AND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빗금을 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표현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정이죠. 그죠? 결론을 보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얘를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y는이 아니라 y가 마이너스 이제 x를 이항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죠? 이 직선을 그리면 직선의 위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쪽. 그래서 실제 그리게 되면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직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좌표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역은 이 그래프의 직선의 위쪽이잖아요. 그죠? 위쪽이다 보니까 이 위쪽을 전부 다 표현하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위쪽을 전부 다 표현하면 어때요?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부등식의 범위를 나타내고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건 꼭 그려주세요. 뭐야? 지금 자, 대우는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조건의 부정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우는 별표를 해놓고 꼭 손으로 쓰고요. 이 정석에서 P이면 Q, 명제가 참이면 대우, not Q이면 not P도 참이다 라는 조건이고요. 실제 명제보다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판별이 어려울 때는 바로 대우를 구하는 거예요. 위의 명제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y가 1보다 작거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아래 대우, 자, 이게 명제죠. 여기 명제보다는 대우를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우리가 아까 그래프로 그렸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을 볼게요.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 있고 XYZ는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자, 아래에 해답이 있지만 노트에다가 먼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먼저 판별한 후에 그 다음에 대우를 한번 써보세요. 자, 1번은 그래프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XY가 1이라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는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즉 Y는
양변을 x로 나눈다 생각하면 x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x분의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XYZ가 실수라는 조건이라 사실은 XY 음수인 경우도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사분면에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X축, Y축이 하나씩 다가가면서 쌍곡선이 그려지는 거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Y는 X분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줬는데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프 안쪽이에요. 안쪽. 아래쪽에 이제 3, 4분면에도 그래프 그려주는데 두 그래프의 사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x는 1, y는 1을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자, x는 1을 그려볼까요? x는 1, y는 1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y는 x분의 1이 1,1을 지나요. 1,1을 지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작다라고 했잖아. x가 1보다 작거나 y는 1보다 작거나, 그지? 이게 y는 1인데 이거보다 작거나 x는 1인데 이거보다 작거나는 왼쪽이에요. 아래고 왼쪽입니다. 그래서 빗금을 그으면 이쪽이에요. 이쪽. 자, 이런 쪽, 이런 쪽 답니다. 다예요. 그러니까 포함되죠. 그죠? 가정이 결론에 포함됩니다. 주황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주황색 부분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요 두 그래프 사이인데 일단은 한 그래프 하나만 그렸으니까 이쪽이죠. 주황색이 하늘색에 쏙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로다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참이 됩니다. 그럼 대우도 참이에요. 대우도 참입니다. 자, 2번 xy가 0이면 x는 당연히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요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했던 거예요. 인수분해에서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우리 해를 구했잖아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 참이에요. 그런데 부정, 결론을 부정하니까 x가 0이 아니고 또는을 부정하니 그리고죠. 그리고 y도 0이 아니면 0이 아닌 수의 곱이 0이 될 수가 없죠. 대우도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별표를 해볼까요?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자,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식을 변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3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은 보자마자 이건 제곱식의 합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자, 2분의 1로 쓰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z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zx 플러스 x의 제곱. 자, 이거는 여러분 많이 숙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들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식들이 있어요. 그 식들은 진짜 보자마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숙달을 해놔야 돼요. 뭐 생각을 할 시간조차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하고요. x-y의 제곱 플러스 y-z의 제곱 플러스 z-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이 값이 0이란 얘기야. 제곱의 합이 0이야? 근데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가 모두 실수죠. 실수의 제곱이 합이 모두 0이야?
그럼 당연히 이면 당연히 실수 조건에 의해서 x 이퀄 y 이퀄 z가 되는 거예요. 참이죠. 왜냐면 실수 조건은 제곱이 0이면 반드시 0입니다. 오케이? 근데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모두가 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식이니까 나중에 수업 끝나고도 몇 번을 반복해 써보세요. 다음 7-4번을 볼게요.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보자.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명제도 참거짓 판별하고요. 대우는 당연히 명제와 같으니까. 자, 근데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명제의 참거짓이 편할까? 대우의 참거짓이 편할까? 여기도 중요한 거 ABC는 실수죠. 1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대전제예요. AX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으면 A는 0보다 크나 같다. X가 실수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죠. 그죠? AX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당연히 A도 0보다 크나 같죠. 얘는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정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든 x, 임의 x, 어떠한 x, 이것도 다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은 모두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두 같은 표현. 모든 x. 이건 사실은 어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야? 이걸 증명하는 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연수만은 x가 자연수여도 자연수의 개수가 무한계인데 무한계를 다 대입해서 참이됨을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임의 x로 바꿔보기도 하고 어떠한 x에 대하여도 라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도 같은 표현이다인데요. 어떤 x, 적당한 x, x가 존재. 어떤이라는 말은 단 하나라도예요. 단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참이에요. 자, 그때 이 각각의 부정은 각 명제의 부정은 어떤 x를 씁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자, 이걸 잘 밑줄을 그어놓고요. 자, 기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임의 x니까 이걸 부정을 해보는 겁니다. 대우를 한번 보면 밑에도 이제 이거 모든 x의 부정은 어떤 x고요. 어떤 x의 부정은 모든 x입니다. 위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그거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ax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참이죠, 당연히. 그죠? 참입니다. 단 하나만 존재해도 돼요. 이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수에 대해서 참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증명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은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성립하는 거 딱 달랑 하나. x는 1일 때 이게 성립함을 그냥 보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모든은 사실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죠?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모든을 우리가 증명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은 단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쉬워요. 그래서 어떤으로 바꿔서 풀어요, 보통. 자,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이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적어도 하나를 어떻게 부정하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별표를 해놓고요. 앞에 있는 대전제 어떤은 알았어. 하지만 적어도 하나? 그죠?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세 개란 뜻이죠. 그죠?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A, B, C 중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 모두 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까? 자, 보자. 모든이에요, 모든. 대우가 적어도 하나라는 부정은, 적어도 하나라는 뜻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이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a, b, c가 모두 0이야. 그러면 x의 값에 상관없이 이 표는 0 곱하기 x 제곱, 0 곱하기 x의 제곱, 0 곱하기 x 플러스 0. 당연히 0이죠. 참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푼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석책이나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한 번 봐가지고는 이거를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별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7라의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7라의 4번.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세요. 그리고 ABC는 실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해봐요. 자, U가 전체 집합일 때, 이거는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임의 집합 A. 자, 임의는 부정을 해야 됩니다. 임의 집합 A는 아까 위에 조건이 있었죠? 부정을 하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A교 집합 X가 A면 X는 U이다. 한번 밑에 답을 보지 말고 대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참과 거짓을 판정해 보세요. 자, 1번 명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임의 집합 A라는 것은 모든 집합 A죠. 그죠? 모든이란 뜻이에요. 임의라는 것은. 근데 이거를 모든을 증명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 모든을 부정해서 대우 명제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U가 전체 집합일 때 이거는 대전제니까 그대로 두고요. 결론을 부정하니까 X가 U가 아니면, 그러니까 집합 X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어떤 집합 A에 대해서 어떤이니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단 하나라도, 단 하나의 집합 A라도 A교 집합 X가 자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만약에 이제 집합, 전체 집합과 그 다음에 집합 A가 또는 집합 X가 예로 주어지면 얘는 바로 증명이 가능하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대우를 구한 다음에 아래 주어지는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발례를 찾으면 돼요. 발례는 만들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대부분이 A교 집합 X가 A와 같지 않아요. 발례를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까요? 자, 2번은 A가 양수이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냐. 이건 뭐냐면 판별식을, 2차 함수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묻는 문제죠. 자, 일단 이거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자, 2번은 참과 거짓을 우리가 그래프로 바로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양수라는 얘기는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 있고요.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X축이고요. AX,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지요. 참입니다.
자, 2번의 대우를 한번 써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를 부정하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야 되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 2구의 부정은 또는, 그리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참인 명제예요. 명제도 참이고 대우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이 나왔네요. 그죠? ax 플러스 b가 0이면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 플러스 b가 0이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자,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일단 3번은 거짓이죠.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0이면 인데요. 그러면 a가 0도 아니고 b가 0도 아니냐? 반례는 매우 많죠. 오히려 반대로 a도 0이고 b도 0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a도 0이고 b도 0이면 a 곱하기 0 곱하기 x는 x가 어떤 실수든 상관없이 0은 0이잖아요. 그죠? 근데 a, b는 0이잖아요. 이거 무수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대우를 한번 구해볼까요? 대우. 자, 대우를 구하면 3번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것이 되겠고요. 어떤 실수 x의 부정은 모든 실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0이라면 ax 플러스 b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이 되겠지. 4번은 a가 0이고 a가 0이 아니 0보다 크면 이 실수 x가 존재한다.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면, 자, 얘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죠. 그죠?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면 어떤 꼴이냐면 4번은 0x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는 b죠. b는 0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입니다. 근데 실수 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우를 구해보는 겁니다. 대우는, 자, 어떤 실수니까 실수 x가 존재한다란 말은 이건 어떤입니다. 오케이? 위에 우리 유제에서 봤었죠. 예제에서 봤었죠. 존재라는 말은 어떤 x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오케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어떤이기 때문에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되는 거예요.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7-5번을 볼게요. 두 문장. 겨울이 오면 춥다.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져가는 거 모두 참인 명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참과 거짓 또는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 P 또는 Q로 나타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참으로 주어진 문장을 P면 꼴로 기호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호화를 한 다음에 1번, 2번, 1번부터 이제 반드시 참이 명제도 구하고 대우도 구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3단 논법이라는 거 많이 사용합니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때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P면 Q가 참이고요. Q이면 R이 참이란 얘기는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P는 R에 포함되죠. 그래서 P이면 R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3단 논법이라 합니다.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에요. 연속되는 느낌이 들죠? 그랬을 때 P이면 R도 참이 됩니다. 자, 이 3단 논법을 이용할 거고요. 위에 문장 굉장히 여기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P는 겨울이 온다. 그리고 Q는 춥다. 그리고 R은 눈이 온다. 이렇게 조건을 기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참인 명제를 나타내면 겨울이 오면 춥다는 P면 Q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으면 눈이 온다가 R이니까 not R이면 춥지 않다 not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인 명제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인 명제 두 개를 가지고 보기 예제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각각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얘는 문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not Q. 춥지 않으면 not P. 겨울이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Q이면 나다. Q이면 R이죠. Q이면 R로 추우면 눈이 온다가 되는 거예요.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3단 논법에 의해서 자, 이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P면 Q, 그 다음에 Q면 R이죠. 그죠? P면 Q, Q면 R이죠. 3단 논법에 의해서 3단 논법에서 P면 R도 참이 되는 거예요. P면 R은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참이 됩니다. 그리고 대우도 참이에요. not R이면 not P입니다. not R은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위에 조건들을 하나씩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기호화를 해서 조건을 기호화를 해서 참과 거짓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논리 문제라고 해서 많이 다뤄요. 처음에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7-5번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7-5번. 다음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입니다. 3단 논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단 논법. 3단 논법에서 핵심은 뭐냐면 3단 논법에서 핵심은 이걸 잘 보세요. 앞의 명제의 결론과 뒤의 명제의 가정이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앞의 명제의 결론과 뒤의 명제의 가정이 같도록 같은 두 개의 명제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7-5번 천천히 한번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적어야 돼요. 명제도 구하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각각의 대우를 다 구해보는 거야.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3단 논법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앞의 조건이 명제가 P면 not Q이고 여기서 결론이 not Q잖아요. 그럼 뒤에 명제에서 not Q를 만드는 건데 not Q가 아니죠. 그러면 뒤에 명제의 대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대우를 찾으면 not Q이면 R이 되겠죠. 이제 맞췄다, 그지? 앞의 명제의 결론과 뒤의 명제의 가정이 같죠? 그러면 얘는 P이면 not R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P이면 R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부터 5번까지도 3단 논법으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하면 돼요. 2번도 보면 자, 결론이 not Q입니다. 그죠? 그럼 not Q를 만들 수 있느냐인데 여기 Q가 결론에 가 있으니까 대우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우를 한번 써볼까요? 아래다 써보자. not Q이면 not R이 되니까 자, 이제 뒤에 명제의 가정과 같게 만들었죠. 그러면 P면 not R이 되는 거. 이거 맞다. 그치?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인 거예요. 3번도 계속 해볼까요?
자, 앞의 조건 결론이 not P입니다. 근데 얘는 앞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럼 3번에서 앞의 조건의 명제의 대우를 구하니까 P이면 not Q야. 오케이. 그러면 P이면 R이 되겠다. 여기 not P가 아니라 P이면 R이 됩니다. 4번 볼까요? 오케이. 4번은 쉽네요. 그죠? 4번은 앞의 명제의 결론이 Q니까 대우를 구하면 Q이면 R이 되겠죠? 그러면 P이면 R이 됩니다. 나 P가 아니라 P이면 R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결론과 가정을 같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을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자, 필수 예제 7-6번을 볼게요. 다음은 판사가 P고 A, B, C, D를 신문한 결과래요. 가는 5사람 중 정확히 2명은 유죄랍니다. 나는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야 돼. 이건 다 참인 거야. 오케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무죄라면 B와 E도 무죄고요. 그 다음에 D가 무죄라면 C도 무죄다. D가 유죄라면 E도 유죄다. 그러면 누가 유죄일까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문장으로 보면 머리가 엄청 아픈데 이거를 다 기호화하면 돼요. 기호화. 일단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리고 3단 논법.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를 구해보는 거예요. 대우도 참이니까. 그리고 3단 논법을 만들 수 있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기호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A는 A가 유죄이다. 그리고 B는 B가 유죄이다. C는 C가 유죄이다. D는 D가 유죄이다. E는 E가 유죄이다. 이렇게 기호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P는 여기 2명이 유죄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2명이 유죄이다 말을 이제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P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가부터 마까지를 기호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명이 유죄이다는 당연히 참이다가 되겠죠. 그죠? P는 참인 명제이다. 그리고 나는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이다니까 B와 C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를 보면 A가 무죄, 유죄가 소문자인데 무죄라니까 not A가 되겠죠. not A면 not B, not A면 not E가 되는 겁니다. 대우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B면 A, E면 A가 됩니다. 나를 볼까요? D가 무죄니까 또 부정을 해야 되겠죠. not D면 not C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구하면 C면 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보면 D가 유죄라면 D면 E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문장을 주어지면 우리는 문장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말 같고 이 말 같고 저 말 같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화를 하면 명확해져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자들끼리는 싸움이 없어요. 왜냐면 싸움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명제를 참임을 증명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듣고 있다가 반례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싸워요? 그죠? 그래서 기호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가나다라 이렇게 참임 명제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이거는 한 번에 안 되고요. 이렇게 쭉 A부터 연결하는 이런 화살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이 화살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C가 유죄면 이거 가능하죠? 그죠?
B도 유죄고 A도 유죄인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C가 유죄면 D도 유죄고 E도 유죄고 A도 유죄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 찾은 것을 기호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 유죄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하면 돼요. 자, 먼저 B 또는 C가 유죄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B 또는 C가 유죄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B가 유죄면 B와 C는 동시에 유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그리고 A도 유죄고 D도 유죄고 E도 유죄입니다.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분명히 유죄는 두 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두 명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죠. 그래서 B와 C는 무죄예요. 유죄라고 가정을 했더니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수학의 증명 방법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뭐라 가정하면 하고 정렬했더니 모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유죄라면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제 B와 C는 무죄니까 이제 빼버리고 나머지들 중에서 D가 유죄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D가 유죄면 E도 유죄고 A도 유죄죠. 그죠? 3명인데요? 그지? 그러면 D가 유죄라면 마찬가지로 3명이 유죄가 돼서 P의 모순이에요. 그럼 D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B와 C와 D를 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A와 E가 유죄죠. 그리고 따져보는 거예요. A가 유죄면 잡으세요. A가 유죄면 반대로 못 가요. A만 유죄예요. 그죠? 그 E가 유죄라고 해볼까요? E가 유죄면 A가 유죄 맞네요. 그죠? A는 유죄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기호하고 이거를 연결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걸 논리 문제라고 해요. 논리 문제. 자, 7-6번을 보자. 자, 머리가 아프겠지만 천천히 보면 돼요. 다음은 용의자 ABCD를 조사한 결론입니다. 가는 A가 범인이면 B도 범인이다. 그 다음에 B가 범인이면 C가 범인이거나 A는 범인이 아니다. A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다. D가 범인이 아니면 A가 범인이고 C는 범인이 아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위의 예제를 우리가 참고를 합시다. 참고를 해가지고 얘를 기화합시다. 이게 첫 번째 단계겠죠. 첫 번째 A가 자, 소문자에는 A가 범인. 두 번째, 소문자 B는 B가 범인. 그 다음에 소문자 C는 C가 범인. 그 다음에 D는 D가 범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몇 명이다, 몇 명이 범인이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거 요거 4개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문자 ABCD로 가나다라를 표현해 보세요. 자, 먼저 가를 볼까요? 가. A가 범인이면 B도 범인이다니까 A이면 B다. 이건 좀 쉽다, 그지? 그리고 대우를 구해줘요. not B이면 not A다. 자, 나를 한번 해볼까요? B가 범인이면 소문자 B이면 C가 범인이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2개가 나오니까 괄호로 표현해주면 좋겠죠? not C 또는 그 다음에 C가 범인이거니까 C 또는이다. 그지? C 또는 A가 범인이 아니다. not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를 한번 써볼게요. 단 A가 범인이 아니면 not A이면
D도 범인이 아니다. Not D. 자, 이것은 대우를 써주면 D이면 A가 되겠죠. 그죠? 자, 라도 한번 이어서 써볼게요. 라를 보면 D가 범인이 아니면 not D이면 A가 범인이고, 이것도 두 가지니까 A이고, 그 다음에 not C 이다.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타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범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범인일까?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되는 걸 이제 삭제해 가는 거예요. 취해 가는 거예요. A가 범인이면 모순이야. 그럼 A는 참인 거죠. A는 범인이 아닌 거죠. 그죠? 또 B가 범인일까?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판정을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봐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딱 잡아요. 자, 1번 A가 범인인 경우, 범인인 경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A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야. 그럼 A가 범인이면 자, A가 범인이면 가에 의해서 B도 범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C도 범인이에요. 왜냐면 not A는 안 돼요. A는 이미 범인이기 때문에 C가 범인이거나 또는 not A, A가 범인이 아닌데 C도 범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는 이미 범인이기 때문에 C는 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한번 찾는 거예요. 자, C가 들어가는 걸 찾는데 오케이. 여기 D와 연결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맨 마지막에서 요 문장을 한번 부정해 보는 거예요. 라를 부정해 보세요. 대우를 찾는 겁니다. 대우. 부정이 아니라 참. 대우를 찾으면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not A 또는 C 이면 D입니다. not A는 안 되죠. 그죠? not A. A가 범인이 아니거나 또는 C가 범인이야. 근데 지금 C가 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가 범인이면 D도 범인이 되는 거예요. 뭐야? A가 범인이면 A, B, C, D가 모두 범인이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A가 범인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볼까요? A가 범인이 아니면 not A가 되는 거죠. 그럼 다에 의해서 A가 범인 not A이면 not D입니다. 그러니까 D도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라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면 라에서 D가 범인이 아니면 A가 범인이라고 그랬거든요. A가 범인이고 그 다음에 C는 범인이 아니야 되는데 그래서 라에서 모순이래요. 라에서 모순입니다. 그러면 A가 범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모순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는 범인이고요. A가 범인이면 A, B, C, D가 모두 범인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